안녕하십니까.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노티스 부분에서 마지막인 렌트 인크리즈 노티스, 렌트 인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렌트 인상 절차 및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렌트 인상 금액에 관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들 세입자로서 살아오시면서 계약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한 번씩들은 다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에서 재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연락이 올 건데 과연 이제 같은 금액으로 갈까,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오른 집값은 언제부터 내가 내야 되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화면 보시면 이제 렌트 인상 절차 및 방법. 자, 어떤 식으로 내가 렌트 오른 집값을 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통보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written notice, 구두로 해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부동산이나 이제 집주인 측에서 직접 이렇게 적어서 뭐 이메일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일로 받기도 하죠. 그 이메일이 아니라 메일로 받으시기도 해요. 거기에 몇 월 며칠부터 오른 집값인 이걸로 돈을 페이를 해라 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리튼 노티스로 통보를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 집값을 언제부터 적용받는가, 3일 뒤부터 오른 집값으로 페이를 해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뉴사우스웨일스는 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적용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현재 2018년 10월 20일이 되고요. 오늘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메일로 어디 누구 오늘부터 60일 뒤부터는 오른 집값인 뭐 현재 530이라고 하고요. 550에 오른 집값으로 1년 재계약을 합시다 라고 오겠죠. 그러면은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동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측에서는 혹은 집주인 측에서는 다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세입자와 그 렌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통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how often이라고 해서 도대체 집값은 뭐 얼마나 자주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나 부동산 측에서는 이런 거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이제 도표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본인분들께서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그 계약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 상이하게 틀리세요. 근데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첫 번째 fixed term of 2 years or mo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2년 혹은 2년 이상의 정해져 있는 계약을 하셨을 때 있죠. 그때는 올릴 수 있는 것은, 자, 보시면 once in any 12 months period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월마다 한 번씩은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년 혹은 2년 이상의 계약을 하셨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들 내가 2년짜리 계약을 했으면은 2년 동안에는 뭐 530에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못 올리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fixed term of less than 2 years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통적인 계약이에요. 다들 계약하실 때 뭐 6개월 혹은 1년 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집값이 어떻게 올라야 되느냐. 자, 근데 보통 상식에서는 6개월이든 이제 1년짜리 계약하시면은 그 계약 기간 안에 렌트비가 오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측에서 이제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에 따라서 다 틀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러한 두 번째 경우라고 하셨을 때는 그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렌트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켓 렌트를 따라가겠다, 혹은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계산법이 우리가 적용을 시킬 것이다,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있어야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피리오딕이라고 돼 있죠. 자, 이 피리오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쭉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쭉 사시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리밋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따라서 혹은 세입자 분들이 이제 먼슬리로 가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30일마다 이렇게 해 나가자. 그러니까 렌트를 올려 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30일 살아보고 그 다음에 통보를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을 피리오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에는 리밋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입자도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제약을 두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보통적으로 그 렌트비라든지 이런 거는 1년 계약이나 이제 6개월 하셨을 때는 그 사이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령 이제 2년짜리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집주인분들이 보통 2년 계약을 하진 않으세요. 왜냐면은 내 집에 들어와선 세입자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6개월 해보고 그 다음 지켜보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세입자 상태라든지 그리고 집 상태를 보고 연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 기간 안에 렌트비가 오르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렌트비 금액은 도대체 그 얼마가 올라야 되냐라고 하는데, 정확한 뭐 구체적인 이제 수치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현재 마켓의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설령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보통 이제 그 렌트 인상이 이루어질 때 세입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오르지 않는 걸 원하세요. 근데 정부득이하게 이제 오를 때 세입자분들이 수용하는 그 허용치가 있죠. 그 허용치가 보통 5불에서 이제 $5에서 up to $15까지 되죠. 15불까지. 그 정도까지는 다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5불이라고 하는 금액 이상 가시면은 보통 이제 재계약을 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죠. 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공실이 많이 나요. 사람 한번 빠지고 나면. 그래서 하우스는 집주인분들께서 자주 올리시지는 않으세요.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그런 점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excessive rent increase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통보를 받으셨는데 렌트비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불에서 100불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깜짝 놀라고 뭐 집을 나가야겠죠. 예, 근데 요러한 다음과 같이 많이 올랐을 때 어쨌거나 이제 그 확정이 이제 된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렌트비가 올랐을 때는 집주인과 혹은 이제 부동산과 그 협상을 통해서 그 금액을 조절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게 뭐 25불 정도 올린다고 하고 15불로 떨어뜨리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뭐 100불 올렸는데 이거를 갖다 15불만 올리자고 하기에는 아마 말이 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00불씩 올리는 부동산을 본 적도 없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터무니없이 많이 올렸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조금만 올리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최후의 방법이죠. 집을 빼기는 싫고 그냥 거기 부득이하게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건 바로 New South Wales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이라고 해서 보통 이걸 이제 NCA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짧게는 이제 뭐 트라이뷰널이라고 해요. 작은 재판을 거쳐서 협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간다면 거의 이제 감정적인 싸움까지 간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그 새로운 그 집을 찾아서 나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해요. 여긴 도대체 어디냐, 어디 가서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그 일단 제가 간략하게 그 웹사이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뭐 접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들어가셔서 그 웹사이트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들어오셔서 그냥 간략하게 트라이뷰널이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New South Wales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모든 그 간단한 재판 같은 걸 통해서 그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보시면은 자, Making an Application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테넌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셔서 접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빼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여기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 국가기관에서 그 렌트비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기는 해요. 이제 정확한 아마 중재 역할을 해주기는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입자 측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은 현재 마켓 시세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셔서
참고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살고 계신 이제 렌트 하시는 곳에서 있었던 이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도 돼요. 뭐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줬고, 부동산에 어떻게 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한 5, 6년을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5, 6년 동안에 이제 집값이 오른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여기 그 국가기관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적절한 이제 판결을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세입자와 부동산관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감정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간 거면은 굳이 가기보다는 그냥 다른 집을 찾아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렌트 인크리즈 노티스, 렌트 인상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저희가 1부에서 4부까지 해서 총 모든 노티스에 관련된 것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거나 혹은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될 때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혹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이러한 주제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